친밀한 리플리 31화 마이너스 그날의 향기. 거실 공기가 이상했다. 평소라면 은은한 꽃향기만 맴돌던 공간에 낯선 향이 섞여 있었고 그 향기는 누군가의 기억 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다. 한혜라는 문지방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25년 전 단종된 향수의 냄새였다. 그 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2명뿐이었다. 하나는 그 향수를 사준 자신이고 또 하나는 그 향수를 받았던 어린 딸이었다. 하지만 그 딸은 이미 무덤 속에 잠들어 있지 않았나. 헤라의 손끝이 떨렸다. 며느리 영채가 소파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헤라가 잃어버린 것들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비쳤다. 오늘은 그 그림자가 실체로 다가오는 날이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하고 누군가는 거짓을 내려놓아야 하는 날.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뜨거운 위로로 바뀌는 기적 같은 하루가 될 것이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나는 거실에서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향수를 찾아 뿌리고 있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작은 병이었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지는 향이 났거든요. 이 향을 어디서 났니? 뒤에서 들린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돌아보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서랍에 있길래요. 어머니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서랍을 누가 열라고 했어?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뭔가 잘못한 건가 싶어서. 죄송해요. 그냥 청소하다가. 그 향수는 지금 더 이상 만들지 않아. 25년 전에 단종됐어. 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예리했어요. 그럼 더 소중한 거네요. 아껴 쓰셔야겠어요.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어머니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넌 이 향을 어떻게 알고 있니? 정확한 양으로 뿌렸어. 마치 써본 적이 있는 것처럼. 가슴이 콩콩 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향수를 처음 맡는 게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냄새 같았어요. 그냥 적당히 뿌린 건데요. 적당히? 넌 정확히 3번 뿌렸어. 목 뒤에 1번, 손목에 2번. 그것도 같은 간격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넌 누구니? 네. 넌 대체 누구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너무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주영채예요. 어머니 며느리고요. 주영채라고? 정말로? 네. 왜 그러세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야. 내가 이상한 거야. 미안해, 영채야. 어머니. 너무 놀랐구나. 그 향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라서 앞으론 함부로 건드리지 마. 어머니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혼자 남아 손목의 향을 다시 맡았어요.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익숙한 냄새일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는 그렇게 놀란 걸까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원래의 내 모습을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2부. 그날 밤이었어요. 내 방 앞에서 망설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잠든 척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내 책상 주변을 살펴보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러다가 멈췄어요. 아, 그림 일기를 발견한 거구나. 뭘 하고 계세요?
나는 일어나 앉으며 물었어요. 깜짝 놀라며 뒤돌았어요. 손에는 내 그림 일기가 들려 있었어요. 미안해. 깨웠구나. 그걸 왜 보세요?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궁금해서. 나는 벌떡 일어나 일기장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주지 않았어요. 여기 적혀 있네. 나는 왜 엄마라는 단어에 이렇게 약할까? 이게 무슨 뜻이니? 가슴이 턱 막혔어요. 그건 정말 개인적인 고민이었거든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빼앗아간 건 아닐까. 이건 또 뭐고?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발 그만 봐주세요. 영채야. 넌 혹시 전 주영채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일기장을 내려놓고 내게 다가왔어요. 이 글씨, 이 그림. 내가 아는 아이와 똑같아. 어머니가 아는 아이요? 응.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죽었어.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는 죽지 않았어요. 여기 살아있다고요. 그래. 넌 살아있구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나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뭔가 이상해요. 이 집에 오면서부터 계속 이상했어요. 마치 돌아온 기분이 들어요. 돌아온 거야. 정말로. 어머니가 나를 안았어요. 그 품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릴 때부터 안겨왔던 품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삼부. 이런 걸 보면 뭐가 달라지실 줄 아세요? 공난숙 회장님 목소리였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회장님, 저 애는 거짓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리 불쌍해 보여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공난숙 회장님이 내 일기장을 낚아챘어요. 버럭 소리쳤어요. 그걸 왜 가져가? 이런 쓸데없는 감상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저 애는 영채가 아니라고요. 아니, 난 이제 알겠어. 그 애, 우리 피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피요? 피보다 무서운 게 욕심이에요. 욕심이라니. 저 애가 진짜 회장님 딸이라고 쳐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이미 거짓말로 들어온 건 사실이잖아요. 공난숙 회장님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 거짓말은 당신이 시킨 거잖아. 제가 시켰다고요? 제가 언제 거짓 신분을 만들라고 했어요? 저 애가 알아서 한 일이에요. 난숙 씨, 회장님이 감정에 휩쓸리면 건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세요? 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하는데 정작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게 억울했어요. 공난숙 회장님 말이 맞아요. 두 사람이 나를 봤어요. 전 거짓으로 들어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얼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제가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영채야. 아니에요. 저는 주영채가 아니에요. 차정원이에요. 공난숙 회장님 이 화들짝 놀랐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차정원. 그게 내 진짜 이름이구나. 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차기범이에요. 어머니가 버리고 떠난 그 남자의 딸이에요. 주저앉았어요. 기범이. 딸. 회장님이 만든 거짓은 오늘부로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조종도 받지 않을 거예요. 공난숙 회장님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정원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전 정신이 또렷해요. 처음으로 나는 봤어요. 어머니. 아니, 하네라 씨. 저를 버린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솔직해져요. 사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공난숙 회장님은 휴대전화를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회장님,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황 실장한테.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해. 나는 회장님 손에서 휴대전화를 뺏었어요. 정리라니요? 진실을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원아, 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이러면 모든 게 끝나. 끝나는 게 맞아요. 이 거짓말은 진작 끝났어야 했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원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엄마라는 말을. 왜 미안하세요? 저를 버린 것 때문에요? 그게 아니야. 난 널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어. 보호요? 어머니가 일어났어요. 공난숙 회장님이 말렸어요. 회장님,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시기가. 시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나를 봤어요. 정원아, 내 아버지는 누명을 쓴 거야.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뭐라고요? 주상철을 죽인 건 내 아버지가 아니야. 하지만 그때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너라도 안전하게 지키려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버지가 무죄라고? 그럼 지금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가능해. 공난숙 회장님이 급하게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조용해, 난숙 씨. 더 이상 못 참겠어.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정원아, 엄마가 모든 걸 밝혀줄게. 내 아버지 누명도 벗겨주고 진짜 범인도 찾아줄게. 나는 울컥했어요. 25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요? 왜 이제서야?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 딸이 돌아왔으니까. 전 회장님 말이 맞아요. 거짓으로 들어왔어요. 그래. 하지만 내 마음만은 진짜였어. 엄마를 찾는 마음, 가족이 그리운 마음. 그건 모두 진짜였잖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어요. 하지만 공난숙 회장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어요. 감동적인 상봉이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텐데요. 우리는 회장님을 봤어요. 진짜 주영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오부. 그때 진짜 주영채가 나타났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영채가 공난숙 회장님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회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걸 어디서? 건양그룹 비자금 계좌 명세서예요. 엄마 이름으로 된 계좌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이야? 제가 확인했어요. 저희 엄마가 건양그룹 돈을 빼돌린 증거예요. 공난숙 회장님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영채야, 그건 오해야. 회장님이 맡겨주신 돈이라고. 맡겨줬으면 왜 비밀 계좌에 넣어요? 그것도 개인 명의로? 영채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엄마, 제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건양그룹까지 등쳐먹으시는 거예요? 영채야, 엄마가 언제 내 인생을. 언제요? 저를 차정원으로 만든 것부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영채가 차정원 행세를 한다고. 뭔 소리예요? 영채가 나를 봤어요. 눈에 원한이 가득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가짜가 됐잖아. 그럼 나도 너처럼 가짜로 살아보라고.
차정원으로. 미쳤어요? 미쳤다고. 내가 내 인생 훔쳐놓고 나보고 미쳤다고. 영채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서류를 어머니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 한혜라 씨. 이 서류 기자한테 넘기면 건양그룹 끝이에요. 영채야. 저도 선택할게요. 복수냐 용서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뭘 원하니? 주영채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진짜 이름으로. 그럼 정원이는? 차정원으로 살면 돼요. 원래 이름으로. 나는 뭔가 이상했어요. 영채가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영채. 너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영채가 빙긋 웃었어요. 맞아. 나 세훈 오빠 좋아해. 처음부터. 충격이었어요. 영채가 세훈 오빠를? 그래서 내가 가짜로 결혼한 거 참을 수 없었어. 내가 진짜 세훈 오빠 아내가 될 거야. 그건 안 돼. 나는 소리쳤어요. 세훈 오빠는 나와 결혼했어요. 비록 거짓 신분이었지만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왜 안 돼? 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잖아. 제가 언제 행복했어요? 건양가 며느리로 살면서 말이야. 영채의 눈이 차가웠어요. 이제 내 차례야. 6부. 그 순간 세훈 오빠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오빠가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원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복잡했거든요. 오빠. 저는. 영채가 끼어들었어요. 세훈 오빠, 제가 진짜 주영채예요. 걔는 가짜고. 뭔 소리야? 저 애는 차정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들어온 거라고. 세훈 오빠가 나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정원아. 이게 사실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네. 사실이에요. 그럼. 넌 누구야? 차정원이에요. 차기범의 딸이에요. 세훈 오빠가 뒷걸음쳤어요. 배신감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럼 우리 결혼은 뭐야?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거야? 오빠. 대답해. 모든 게 거짓이었냐고. 나는 울먹였어요. 제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마음이 진짜? 신분도 가짜, 이름도 가짜인데 마음만 진짜라고. 세훈 오빠가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세훈아, 진정해. 이 아이는 어머니도 아셨어요? 아니야. 나도 오늘 알았어. 오늘 알았다고요? 그럼 왜 이렇게 감싸세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이 아이가 내 딸이거든. 세훈 오빠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차정원. 아니, 차수아는 내가 낳은 딸이야. 그럼 정원이는 내 누나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훈 오빠가 주저앉았어요. 미쳤다. 정말 미쳤어. 나도 충격이었어요. 그럼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와 결혼한 거였고 남편이 아니라 의붓동생과 결혼한 거였어요. 이 결혼은 무효야. 당장 무효라고. 세훈 오빠가 소리쳤어요. 공란숙 회장님이 차갑게 웃었어요. 무효라니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의붓남매 결혼은 합법이거든요. 회장님.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글쎄요. 영채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이혼하면 되겠네요. 세훈 오빠, 저와 다시 시작해요. 세훈 오빠가 영채를 봤어요. 너도 미쳤어.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리고 나를 봤어요. 정원아. 아니, 수아야. 넌 정말.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실망과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7부. 세훈 오빠가 나가버렸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제 됐죠? 영채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세훈 오빠는 제가 가져갈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제 거였는걸요. 어머니가 영채를 봤어요. 영채야, 넌 정말 세훈이를 사랑하니? 아니면 그냥 빼앗고 싶은 거니? 사랑해요. 정말로. 그럼 세훈이 마음은 생각해 봤어?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영채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난 그런 영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영채야, 너는 오빠가 행복하면 안 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억지로? 사랑으로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어요.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한 것도 억지였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나도 처음에는 억지였으니까. 공난숙 회장님이 나서며 말했어요. 이제 정리됐으니 각자 할 일 하세요. 영채는 세훈한테 가서 위로해주고. 네, 엄마. 영채가 기쁘게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불렀어요. 잠깐. 왜요? 그 서류 말이야. 정말 기자한테 줄 거야? 영채가 멈췄어요. 그건 상황을 봐서요. 무슨 뜻이니? 세훈 오빠가 저를 받아주면 안 줄 거예요. 하지만 거부하면 협박이구나.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영채야, 그렇게 얻은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결과니까. 영채가 나가자 공난숙 회장님도 따라 나갔어요.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남았어요. 어머니. 응?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가 내 옆에 앉았어요. 일단 세훈이한테 가서 사과해야지. 받아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모녀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상하지 않을까요? 며느리에서 갑자기 딸로. 어머니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이상하긴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죄송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미안한 건 나야. 널 버렸으니까.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 하지만 결국은 떨어져 살았잖아. 그게 내 잘못이야. 나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응. 이제는 엄마가 지켜줄게. 8부. 그날 밤 나는 세훈 오빠 방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오빠.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오빠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오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속인 건? 거짓말한 건? 아니면 내 누나였다는 건?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모든 게요. 세훈 오빠가 돌아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원아. 아니, 수아야. 넌 나한테 뭐였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요. 사랑? 그게 사랑이야? 네. 제가 아는 유일한 사랑이에요. 세훈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이제 남매야. 사랑할 수 없어. 법적으로는 의분남매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같은데? 맞는 말이었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남매가 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세훈 오빠가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우리가 나눈 시간들, 느꼈던 감정들. 그건 진짜였어요. 어떻게 진짜야?
기초가 거짓인데. 나는 울었어요.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오빠. 저는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거짓 신분으로 만났지만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알고 있어. 그럼. 하지만 우리는 이제 끝이야.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끝이라니요. 이혼해야지. 그리고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해. 싫어요. 수아야. 싫다고요. 저는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세훈 오빠가 나를 안았어요. 마지막 포옹인 것 같았어요.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맞는 일이 뭐예요? 서로를 놓아주는 것. 우리는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얘들아. 어머니. 세훈 오빠가 나를 놓았어요. 이제 정리됐어요. 우리는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래야만 할까? 네.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어머니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황 실장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건양그룹 비자금 관련해서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회사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기사 나간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어머니가 우리를 봤어요. 영채가 정말 좋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양그룹이 위기에 빠져.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면. 세훈 오빠가 일어났어요. 회사 가봐야겠어요. 나도 갈게. 어머니도 따라 나서려 했어요. 어머니, 저도 갈게요. 너는 여기 있어. 위험해. 싫어요. 저도 건양가 사람이잖아요. 며느리든 딸이든. 세훈 오빠가 나를 봤어요. 같이 가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폭풍 속으로 나섰어요.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것 같았거든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어요. 얘들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가족이야. 네, 어머니. 세훈 오빠와 나는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서로를 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가족이 된 우리. 슬프지만 따뜻한 변화였어요. 창밖 빗소리가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처럼 들렸어요.